나는 배우다. 배우는 다양한 삶을 사는 매력이 있지만 맡은 배역 하나하나 늘 어렵고 조심스럽다. 목숨을 내걸고 싸운 독립투사의 삶은 더욱 그렇다. 그 숭고한 신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분들에게 누를 끼칠 뿐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 독립군 속사포. 나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투혼을 담으려 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분에 넘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홍범도 장군. 저로. 예, 제가 저쪽으로. 예. 그 위대한 분의 유해를 모시는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예. 영화 나오신 게 예. 우리가 좋아하게 생겼더라고. 암살, 그다음에 저 대장 김창수 이런 영화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 모셔오는 데는 아주 국민 대표로 아주 제격인 분이 함께 가게 됐어요. 거기 백범로에 살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 백범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효창공원에 있었고 김구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이게 정말 가까운데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몰랐나? 그만큼 역사 인식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범도 장군님 마찬가지로 그리 인식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계기로 저희가 뜻을 잘 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식민지 국가는 독립의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었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 하는데 총칼 들고 싸운 역사가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네. 레지스탕스 역사를 프랑스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데 우리는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이 총칼을 들고 일본 정복을 하고 싸워서 승리한 역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국민들이 제대로 잘 이걸 잘 못했어요. 이제라도 가게 돼서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포수 출신으로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다는 정도였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땅인 봉오동에 일본군이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곳곳에 매복한 후 포위망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일제히 공격하여 승리한다. 봉오동 전투는 나라 이룬 후 일본군에게 이긴 첫 승리였다. 그런데 왜 아직도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가? 나의 의문은 곧 뼈아픈 우리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1920년대부터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연해주에는 18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학교, 방송국, 신문까지 경영하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37년 9월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스탈린은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들이 일본과 연계하는 것을 막는 한편 중앙아시아의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장군도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홍범도 장군이 이제 끄지로르다 정도에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이제 상당히 최근의 일이죠. 소련 붕괴 해체 이후인데 여러 가지 지금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좀 카자흐스탄하고 있던 외교 문제라든가 고려인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에 분분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뤄지면서 이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더 거의 끌어진 거죠. 많은 노력 끝에 2019년 양국 정상의 합의로 장군의 유해 봉환이 가능해졌다.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미뤄지다가 지난 8월 16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봉환할 수 있었다. 유해 봉환을 위해 사전 실무단이 급파되었다. 장군의 묘역은 1984년 지금의 이 자리로 이장했다. 그런데 파묘 과정에서 의외의 난관에 부딪혔다. 매장 방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사전에 그냥 여기 한번 파보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하 2m의 유해를 묻고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40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었다. 뚜껑이 처음에는 대리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리석이 아니고 뭐 진짜로 보니까는 이제 저희 철판으로 돼 있었고, 다 재고를 하니까는 뭐 바로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방 1m 너비로 걷어내자 유해를 덮은 흙이 나왔다. 그러나 자료가 없어 관의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일단 묘 자체가 우리나라의 흙으로 만든 봉봉과는 달리 이제 석재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묘 작업이 좀 많이 시간이 걸린 게 많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장군의 묘역은 몇 차례 이장을 하였다. 1951년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1984년 현 묘역으로 이장한 자료는 부족했다. 그런데 장군과 같은 묘역에 개봉우 선생의 묘가 비슷한 형태로 이장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었다. 부부 합장묘였는데 화장을 하지 않았고 목간에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현지인들과 달리 묘를 동쪽으로 조성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죽어서도 조상들이 묻혀있는 고향 땅을 바라보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년 넘게 장군의 묘역을 관리해온 분의 소중한 증언도 있었다. 한반도 장군 고려인들이 여기서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보는 거.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얼굴을 이쪽 남쪽으로 대문 이쪽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기 노인들이 이 막대기를 이렇게 요각질했습니다. 네 어째 이 얼굴을 이쪽을 보는 거.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지난 8월 14일 드디어 장군을 모시기 위해 특사단이 출발했다. 특사인 황기철 보훈처장과 우원식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나는 국민특사로 함께했다.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품격과 예우를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카메라에 익숙한 배우지만 이날은 조심스러웠다. 면목 업종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잘 모셔오겠습니다. 특사단에는 장군을 맞이할 의장대와 국군 유해 발굴단 등이 동행하였고 코로나19의 방역도 철저히 대비하였다. 나는 장군이 남긴 일기 속에서 장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장군이 평양 출신이라는 것도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1868년생인 장군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아버지 홍윤식은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장군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군이 9살 되는 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군은 15살에 나이를 2살 올려 나팔수로 입대하였다. 그러나 백성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백성 수탈에 동원되었고 장교들은 사병들을 상놈이라고 구타하기 일쑤였다. 군생활 4년 동안 장교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청년 홍범도는 주먹 다짐 끝에 상관을 죽게 하였다. 불의에 눈 감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썩어 있었다. 결국 장군은 세상을 피해 금강산 신계사로 들어간다. 거기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자신을 다스렸다. 그런데 부군 사찰 비군이었던 단양 이 씨를 만나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다. 처가인 함경도 북청에 정착한 후 범잡는 포수 홍범도로 이름을 날린다. 두 아들 양순과 용환을 낳고 살던 이때가 장군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시기였다. 여덟 시간 만에 마침내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에 도착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은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12배 크기의 세계 최대 내륙국이다. 카자흐스탄 서북부 도시 크즐로르다는 1937년 고려인들이 이주당한 주요 지역이었다. 당시 카자흐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이 도시를 걷다가 크즐로르다는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을 바탕으로 발전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도시의 상징인 벼 이삭탑이다. 강제 이주 후 고려인들이 개척하고 발전시킨 벼농사로 크즐로르다는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되었다. 크즐로르다를 가로지르는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80년 전 고려인들은 대규모 농장을 곳곳에 개척했다. 갈대만 우거진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강물을 끌어와 이주 1년 만에 벼농사를 성공시켰다. 고려인들은 크즐로르다 인근에 집단 농장 아방가르드를 건설하고 벼종자와 재배 방법을 현지에 맞게 개선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한때 인구 5천 명 이상이던 아방가르드 마을은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고려인들의 자랑이었다. 크즐로르다 근교에는 이런 고려인 집단 농장이 4개나 있었다. 한때 5천 명에 이르렀던 고려인들은 이제 다 떠나고 마을에는 13가구 정도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도시와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여기다 김치다 도사비 모시가다 이었어. 겨울에 간지도 이었고. 쉬운 거 사람이 돈이도지요? 강제 이주의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구었던 젊은 시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이 아련하다.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русский праздник, казахский праздник, все отмечали. В кругу семьи так было, и клуб хороший, все выступа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было здесь, очень. Деревьев много было. Туда пойдешь, самые красивые девушки, авангардские. Сразу узнавали, девушки все белые, красивые, парни высокие. Откуда сразу говорили, это авангардские, большевистские, вот так. Авангард гремел прямо. 할아버지들이 만든 논을 아직 경작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박계라 씨. 그는 할아버지들이 피땀 흘려 가꾼 논이 버려지거나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Это казахи работают, только я один, единственный совхозный остался. До этого были тоже, ну, пенсии вышли, они отдыхают. 카자흐스탄의 명문인 크즐로르다 대학은 연해주 고려사범학교의 후신이다. 강제 이주 당시 고려사범학교는 통째로 옮겨졌다. 그 자료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다. 자료들 속에 내 눈길을 끄는 낯익은 서적들이 있었다. 이 낡은 조선시대 책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온 고려인 동포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везены вместе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Корейски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Сохранились эти рукописи. 이렇게 보관하고 기록한 것 중에는 홍범도 장군의 일기도 있다. 장군의 고단한 일상도 잘 담겨 있다. 독립군 대장 홍범도는 병원 경비를 서며 생계를 잇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인들조차 홍범도 장군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 그저 만시장 대자이다. 그저 그렇게 고사했다. 이거 알았지. 그렇게 큰 사람인 걸 몰라. 그래 아바 초잘 논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깨하더라. 그래라 그럼. 그 초까지 제비 쳐가지고 오전짜리지 우리 그저 오전짜리 요만하게 한 대미터 이제 쳐나. 너희 오전짜리 올려 뿌려라. 내가 지금 초 놓는다. 걔 나가서 올려 뿌리가 싹 하고 요만하게 맞춰 들어갔단 말이야. 직접 보셨어요? 네, 그럼. 극작가 태장춘은 홍범도 장군을 알리기 위해 고려 극장의 수의로 모시고 장군의 삶을 정리했다. 굳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정승 저녁 대접 시키고 그다음에 중수해야 가지고 그 아바인들 가지고 그래 같이 거기 수지고 있으면 어떤 데는 아침까지 그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바이가 같이 그래야지. 야 이런 음식은 내가 먹을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내 생각 산으로 다니면. 1942년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장군의 일대기인 의병들을 고려극장에서 상영했다. 죄송합니다. 1907년 일제가 총포 단속법을 제정하여 포수들의 무기를 뺐자 장군은 포수들과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믿고 따랐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함께 싸웁시다 대장님. 후치령 전투를 시작으로 삼수성 전투, 갑산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 일본군은 장군을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철저하게 생사고라를 같이 하고 노동도 같이 하고 이제 하는 그 투쟁도 같이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부대원들이 그 함경도 출신의 어떤 농민들, 그 포수 출신들이 이제 홍범도 장군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존경하고 이제 따랐던 거죠. 그러나 장군의 잇따른 승리 뒤에는 살점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었다. 일본군은 장군을 잡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했다. 장군의 부인 이 씨를 고문하며 남편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라고 협박하였다. 거절하자 온갖 고문을 저질렀다. 장군의 부인은 혀를 깨물며 저항하다 감옥에서 끝내 숨지고 말았다. 큰아들 양순도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다. 1908년 5월 함경도 바베기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장군의 아들 홍양수는 중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하다 애석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아내를 잃은 지 한 달 만에 아들까지 잃은 아버지 홍범도 장군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참으며
한마디 할 뿐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묻고 다시 전장으로 가야만 했던 장군의 슬픔. 나는 감히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파묘 이틀째. 1.5m 깊이로 묻은 유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유해 수습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금 저기가 잘 모르겠다. 유해 수습은 국군 유해 발굴단이 하지만 그 전 작업은 현지 업체 담당이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Да, я вот медленно и делаю. Да, люди какие-то придут. Аккуратненько. 1.5m쯤 파내려가자 거무스레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흙을 조심스레 쓸어내자 나무 뿌리들 사이에 관이 드러났다. 네, 맞아요. Вот это темный, это вот гроб, да? Да, это доски гнилые, которые уже сгнили они. Сейчас подкоп сделаю так, чтобы под листьем можно был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И больше все. 장군의 동상 방향과는 달리 유해는 동서로 모셔져 있었다. 끼를 다 먹었잖아요. 지금 축축해요. 아까 내가 만져. 이러면 유골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유해 수습은 우리 측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한 조심스레 예의를 갖추어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 먼저 묘역을 정리하고 햇볕을 가렸다. 출입을 통제하고 마지막 유해 수습은 8월 14일 파묘식 직후 국군 유해 발굴단이 맡기로 했다. 유해 자체가 이제 햇볕을 바로 받으면은 바로 사가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쳐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유골을 최대한도로 원 상태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쳤습니다. 장군의 유해 봉환에 들떠있던 나는 문득 장군을 보내는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이 걱정되었다. 그들에게 홍 장군은 삶을 견디게 해준 구심점이었고 믿음이었다. 오늘 이곳 고려인 동포들이 분주한 것은 장군에게 올릴 마지막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제사를 지내고 한식의 조상묘를 찾는 풍습은 이어져 왔다. 이방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자신들의 문화를 단단하게 했는지 모른다. А потом макать ничего не надо. Корейская еда, да,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Чувство. 기쁘게 보내드리자고 했지만 울적한 마음을 어쩔 수 없다. Ну, у нас же сколько лет. Последний раз готовите для него, да? Да. 조선을 떠날 때도 연해주를 떠나올 때도 부르던 이별 노래. 오늘 또 이별가다. 장군의 마지막 길. 모두 참여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파묘식 참여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준비한 제사상에 각자의 마음을 얹어 보냈다. Корейцы, как правило, когда им весело, когда радостно на душе. Также песню «Ариран» поют, когда грустно. И я могу сказать только одно, что, наверное, вот это смешанные чувства мы испытывае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김래프 할아버지에게 이별은 누구보다 슬프지만 기쁘게 보내드리기로 했다. 장군님 카자흐스탄 딸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вот это чувство того, что он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родину, это как будто мы сами тоже душой возвращаемся на родину. Поэтому, наверное, вот такое оптимистичное такое воззрение, наверное, она как-то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ть вот ту грусть, которая у нас. 2021년에 들어와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의 그 분묘, 묘역을 끊임없이 여러 고난을 거치면서 관리해온 그 덕분이다. 고려인들이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를 우리가 지금처럼 요번처럼 이렇게 정말 그 제대로 모실 수 있었겠느냐. 8월 14일 오후 4시 드디어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묘식이 거행되었다.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울 뿐이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식을 준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장군의 업적에 대해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족할 정도입니다. 1907년 후치령 전투에서는 대한독립군 대장으로서 용감하고도 가슴 따뜻한 우리들의 영웅, 세계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Делегацияның мақсаты өткен ғасырдың басында Жапон басқыншыларына қарсы Корей партизандық қозғалысының батыры болған генерал 콘범도ның сүйегін туған жеріне алып кету. 오랜 세월 장군님의 곁을 지켜주신 고려인 동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켠에서 나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원 제한으로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동포들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Я здесь родился, где 자랐으냐. 홍빈도 내비 홍빈도 알았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파묘식이 끝나자 국군 유해 발굴단이 한 점 한 점 정성껏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 수습은 철저한 통제 속에 진행되었다. 수습된 유해는 작은 관에 임시 안치했다. 이제 장군에게 고려인 동포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다. 고려인 협회가 장군의 제사를 지냈다. 오전 내내 차린 제사상을 놓았다. 먼저 묘역을 지켜준 송주신에게 절을 올렸다. 고려인 회장이 대표로 밥에 물을 말아 올린 후 절을 한다. 고려인 동포들은 모두 독립군의 후손이거나 독립군을 후원한 동포들의 후손들이다. Сегодня вот ассоциация, наши активисты, так как у Хомбондо не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ы решили вот этот сделать обряд, чтобы он спокойно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и был там в покое, грубо говоря. 고려인 동포들의 제사가 끝나자 카자흐스탄 의장대가 유해 운구에 나섰다.
묘소를 떠나는 장군님께 편히 가시라고 꽃 한 송이 올렸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실은 운구 행렬은 장군이 머물렀던 곳과 장군의 흔적이 배어있는 곳들을 들러 작별 인사를 하였다. 먼저 장군의 이름을 딴 홍범도 거리다. 1989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장군이 거주했던 거리를 홍범도 거리로 이름 붙여 극동에서 온 위대한 전사를 기렸다. 홍범도 거리. 장군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은 고려극장이었다. 장군이 수의로 근무하면서 말년을 보낸 곳. 장군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나오실 것만 같았다. 일정을 마친 장군의 유해는 임시 안치소에 안치했다. 홍범도 장군께 좋네. 후손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장군의 유전자 보존 작업을 한 후 한국에서 가져온 대형관에 안치할 것이다. 장군을 모신 늦은 밤, 나는 혼자 고려극장을 찾았다. 장군은 이곳 고려극장에서 동포 청년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들에게 독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치열했던 청산리 전투의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다. 청산리 전투는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 1만 2천여 명의 대병력을 파견하면서 시작된 전투다. 첫 전투는 김자진 장군 부대의 백운평 전투였다. 그날 밤 홍범도 장군은 왈루구에서 밤새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김자진 장군은 천수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김자진 장군은 천수평 전투 후 급히 어랑촌으로 이동했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했다. 김자진 장군은 어랑촌의 874 고지를 선점하고 일본군을 맹공격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예비대가 합류해 842 고지를 점령하고 김자진 부대를 공격했다. 그리고 일본군 포병부대도 주변 고지를 점령하고 포탄을 퍼붓자 김자진 부대가 위기에 빠진다. 그때 바로 그 소식을 들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은 곧바로 어랑촌 783 고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에게 기관총을 퍼부었다. 치열했던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과 홍범도 장군의 연합전투로 일본군을 막아냈다. 봉오동과 청산리를 누비던 홍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에 왔을 때 이미 70노인이었다. 그는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큰 어른으로 동포들을 다독였다. 고려극장 수의로 일하는 틈틈이 젊은 단원들의 공연을 보며 격려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웅적인 의병투쟁을 담은 연극 의병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장군은 그토록 열망하던 조국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려인 동포 신문에는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고와 조문 기사가 실렸다. 가늠하기 힘든 거인의 삶을 사신 홍범도 장군. 장군의 생애는 한 사람의 생이 아니었다.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담겼다. (8월 15일) 광복절. 크즐로르다 공항 활주로에서 장군의 공식적인 유해 봉환식이 열렸다.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가게 돼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데 우리 고려인 사회는 매우 아쉬울 거예요. 저희가 그 아쉬운 마음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크즐로르다 하고 잘 협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잘 모시고 가서 잘 앞으로도 잘 협력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의장대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유해를 특별 수송기 앞까지 운구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가 장군을 모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우리 국군의 손으로 장군을 모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장군의 후배들이 장군의 유해를 운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장군을 떠나보내는 고려인 동포들과 장군을 맞이하는 우리는 유해 봉환을 계기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Уходят дух, уходят хорошее дело. Поэтому желаю, чтобы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герою Хонбондону земля была пухом, чтобы будущее поколение чтило, помнило его подвиг. 이륙 후 특별기는 크즐로르다 장군의 묘역을 3회 선회 비행했다. 고려인 동포들, 카자흐스탄 사람들, 그리고 두고 떠나는 부하 동지들의 묘지에 보내는 장군의 마지막 인사다. 지난해 장군의 생전 모습이 담긴 귀한 영상이 발굴되었다. (1922년) 장군께서 독립군 대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 대회에 참석했을 당시 모습이다. 소탈하고 당당하다. 환히 웃는 장군의 미소가 마치 조국으로 돌아가는 장군의 심정을 말해주는 듯하다. (113년) 만에 돌아가는 조국. 기나긴 유랑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처로 장군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니 이번 광복절은 나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어느덧 비행기는 우리 영공에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장군을 맞이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친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총알이 없어 일본군을 앞에 두고도 싸우지 못해 애통하셨던 장군. 믿음직스러운 군대를 가진 조국의 모습에 얼마나 흐뭇하실까. 현충관에 장군의 유해를 임시 안치하고 8월 16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의 기간을 보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참배 인원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배객들이 분향소를 방문해 장군의 뜻을 기렸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두 분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했었는데 오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상당히 푸근하고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뭔가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고국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배객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후손이 없는 장군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아 보였다. 우리 5살짜리 우리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는 꼬마 아이들부터 그리고 자식들의 부축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홍범도 장군님께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추모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진영정 교수는 장군에 관해 놓을 명정을 써 올리기도 했다. 망자의 이름과 신분을 쓴 명정을 하관과 함께 묻는다. 평생 고단하게 사신 홍범도 장군님을 생각해 화려한 금분으로 비단에 글을 썼다. 홍범도 장군의 어떤 삶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화려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으로 오시는데 우리 국민들의 전체 마음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이제 필체를 해서에 예서를 좀 섞어서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했습니다. 묘비도 일정에 맞춰 준비되었다. 석공들도 영광스러운 작업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렇게 모두의 마음이 모였다. (8월 18일) 대전 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장군님이 걸으셨던 거리, 장군님이 머무셨던 장소,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순국 선언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묘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113년. 우리는 그 세월을 장군의 음덕으로 살아온 것이다. 하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군님의 유해를 하관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군은 고국의 땅에 안기고 있었다. 허토할 흙은 이곳 대한민국 국립대전 현충원의 흙과 크즐로르다주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합토한 흙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허토하시겠습니다. 긴 유량을 끝내고 돌아오신 장군님, 옥중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이씨 부인,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큰아들 홍양술, 그리고 독립군이었던 작은아들 홍용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편히 잠드소서.